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 오동영입니다. 오늘은 공수장갑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펜스타임스의 안승권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이제 보병 2사단이 공정사단으로 이제 개편되면서 공수장갑차 사업이 이제 신속 대응사단으로 개편되면서 이제 공수장갑차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현대로템하고 하나디펜스 그 두 개 업체가 이제 맞붙는 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궤도 차량을 이제 만드는 데가 두 군데 현재로서는 두 군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독자분들께 전해드릴 뉴스라면 뉴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게 올해 이제 2020년 상반기 1,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대를 이제 개편하는데 그러면 부대 창설, 개편 창설을 이제 언제쯤 할 것인지가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창설을 이제 정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주요 핵심 장비들이 이제 어떤 세팅이 돼야 되죠. 그렇죠. 당장 들어오지는 않고 만들어지지는 않아도 이렇게 해서 요 장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제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럼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제 2020년 전해죠. 내년 하반기에 창설을 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경장갑차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칭 공수장갑차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한 3년 가까이 알려졌던 건 물론 저희도 이제 제가 월간지에서 이제 많이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현대로템은 이제 독일제 그 BJL2 1이 아닌 2로 이제 기술 도입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육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또 궤도 장갑차를 만드는 K200과 K21을 이제 생산했던 사실 장갑차 업체라면 오히려 대표적인 업체죠. 하나디펜스가 차륜용은 이제 현대로템에서 하지만은 궤도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디펜스가 오래됐고 역사가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해외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한 5톤 전후로 하는 그 차량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점을 이제 현대로템을 했고 기술 도입 생산해서 딱 선점을 했기 때문에 하나 디펜스에서는 그럼 우리 국내 개발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국내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그 획득 방법에 대해서 육군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합참을 통해서 이렇게 그럼 참여를 해라, 경쟁을 붙이겠다 이것까지는 아직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이제 출사표를 낸 거죠.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획득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해외 도입을, 기술 도입을 할 건지, 국내 개발, 순수 국산품을 할 건지는 조만간 이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업체 선정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비 자체가 업체니까.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사전 연구 조사하는 거고, 내년 그 부대 창설과 맞춰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마 내년 하반기로. 그래서 얘기로는 이제 2021년도가 이제 서울 아덱스 방산 전시회 겸 항공 에어쇼. 그렇죠. 그때 아마 좀 이슈가 될 거로. 그때는 이제 경쟁을 이제 좌판을 벌려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물건을 내놓고 좀 봐달라고 한다는 게 이제 2021년 10월 아덱스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로템은 BJ를 가지고 이제 기술 도입을 한다는 거고 BJ2 가지고 하나디펜스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걸 모델로 해가지고 생산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더니 역시 이게 하나디펜스의 전신이 이제 아주 두산 디에스트 훨씬 전에 대우 중공업이었죠. 그 차량 생산하던. 그렇죠. 1978년 9년도 K200을 만들 때가 대우였으니까 사실 우리 K200 장갑차가 어떤 기술 그러니까 족보가 사실 M113 거기서부터 출발한 M113 114가 아니고 113 113 장갑차에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시작이 된 게 1978년과 9년 사이에 주한미군의 M113A 원인가 장갑차를 국내에서 좀 그 키트 가져다 놓고 개조 조립을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기술력이 없을 텐데, 근데 주한미군 물건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개조를 해서 납품을 했죠. 그래서 그때 창정비나 개조 기술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결국 이제 K200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런 배경, 최초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개통이 사실상 K200 장갑차가 이제 시작은 M113의 어떤 그런 그 유사성, 기술력, 설계력 뭐 이제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잘 갖고 있죠, 기술은. 그래서 물론 이제 K20은 별개지만은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베트남전 당시에 그 주월 미군이 사용했던 정찰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게 M114. 114. 작아요. 그거를 123 장갑차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6톤이나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제 완전히 뭐 무장을 그 보병, 그 정찰 병력이 탄약까지 다 전투 시장 다 넣고서. 그다음에 그 M2, K6 같은 M2 기관총에 탄약 다 만재하고. 그러면 이제 6톤이 되죠. 뭐 연료 다 꽉 채우고. 그런 거 빼고 순중량으로 따지면은 보통 5톤 미만이 되겠고. 아니, 보통 그냥 정찰, 가볍게 정찰 나갈 때가 이제 5톤대. 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서는 이 M114가 M113 후속으로 이제 아니 이제 투입이 같이 됐는데, 이제 113하고 114가 지형에 따라 어떤 용도에 따라 작전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데 별로 뭐 효과가 없었던.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지뢰에 대한 방어력이 약했고, 그다음에 파워가 약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 참전, 그러니까 투입을 시켰는데 실패작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일부 물량이 이제 주한미군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종편, 그 모 TV에서 이제 탐사보도 형식으로 해서 그 DMZ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완전 요새화된 게 언제부터인가 해서 그 보도한 게 있습니다. 한 뭐 한 달 전에. 거기 보시면은 M114가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이제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은 주한미군이 M114를 상당히 좀 많이 썼어요. 그 베트남전 끝나고서 이제 상당히 같은 기간이죠. 저는 이제 경찰에서만 쓴 줄 알았어요. 같은 기간에 67년도, 67년, 8년도에 주한미군도 상당히 애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찰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기 전에 시기이기 때문에 민둥산. 그래서 마치 무슨 어떻게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지형에서 많이 그 중동보 전선이죠. 그 지역이 이제 7사단, 2사단이 이제 있을 때니까 67년도, 8년도가. 그래서 오히려 사용을 많이 했어요. 정찰용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주한미군 7사단이 이제 철수 해체되면서 그 장비는 다 가져가서 용도 폐기해버렸죠.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 이 본토로 가져간 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경찰용으로 그 용도 뭐 불화라고 하네. 그 팔죠. 그렇죠. 군용으로 이제 임무 끝내고 경찰용으로 많이 넘겼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뭐 그걸 도입한 나라들은 없었죠. 실패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디자인, 컨셉이나 어떤 그런 어떤 내부 어떤 구동, 그걸 이제 참고를 M114를 좀 일단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장갑의 경사면을 또 보면은 또 그 전에 이제 그 유럽에 냉전 시작할 때 SPZ-13 이라는 경장갑차가 또 있었어요. 또 그것도 좀 비슷합니다. 모양새는. 그 어떤 장갑의 경사면을 보면은 앞에 전면 장갑. 요렇게 생겼는데. 근데 전체 차체의 규모는 M114. 전체 차체의 어떤 그 사이즈 규모는. 뭐 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컨셉을 혼합한 거를 이제 한국화 디자인을 우리 한국형으로 디자인을 이제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뭐 구전으로 뭐 전해 들은 거죠.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컨셉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 설계 디자인한 모습을 우리가 언제쯤 이제 아까 아덱스 말씀하신 그때는 실물 공개입니다. 실물 공개하고 디자인 설계한 모습도 이제 고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겠군요. 뭐 모형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모형이 이제 뭐 돌아다니겠죠. 모형 정도야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한번 어떤 모습으로 좀 탄생할지. 아무래도 뭐 이 분야가 이제 자꾸 새로운 무기들 등장하는 거 좋아들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